키워드로 알아보는 췌장에 대한 궁금증 네. 두 번째로 큰 동그라미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걸 거예요. 바로 췌장암입니다. 자, 네. 췌장암과 관련해서 어떤 궁금증들 주셨을까요? 자, 췌장암에 대한 궁금증 첫 번째. 췌장암은 치료법이 딱히 없나요? 항암 약물도 안 듣나요? 그런가요, 정 교수님?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췌장암이 한번 발병이 되면은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 췌장암이 처음 진단되게 되면 완치 목적의 수술이 가능한 절제 가능 췌장암과 그리고 원격 전이가 동반되어 있는 진행성 췌장암 그리고 원격 전이가 동반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소적인 혈관을 침범해서 당장 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국소 진행성 췌장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제 가능 췌장암으로 처음 진단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술을 처음 받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국소 진행성 췌장암의 경우에는 전신 항암요법을 받거나 항암 플러스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고요. 네. 진행성 췌장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제 전신 항암요법을 1차 요법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췌장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진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워낙 이제 췌장암에 대한 좀 두려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보실까요? 췌장암은 수술해도 전이가 잘 되고 예후가 안 좋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윤 네. 교수님. 네, 맞습니다. 앞서 정문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절제 가능한 췌장암을 찾는 것도 한 20% 미만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이런 암을 잘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2년 이내에 한 70에서 80% 정도 재발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췌장암이 전이를 잘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네. 이 뒤쪽으로 간동맥이나 뭐 간문맥 같은 주요 혈관들이 위치하기 때문에 암세포들이 거기를 타고 가서 간이나 폐로 잘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제 가능한 췌장암이라 하더라도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반드시 보조 항암요법을 가능하면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새 연구에 따르면 그래도 아주 빨리 발견되는 이제 1기 췌장암 같은 경우는 네. 수술 잘 받고 항암 치료까지 이어서 하신다 그러면 50% 미만으로 이제 재발한다는 보고들도 있어서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췌장암이 사실 치료도 뭐 발견도 힘들지만 치료도 힘들고 치료했다고 해도 재발이 뭐 이렇게 잘 되고 하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암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췌장암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 좀 많이 걸릴까요? 생길까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분들은 이렇게 음주랑 흡연 이런 거를 이렇게 지속하시는 분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암을 잘 일으키지만 10년 이상 담배를 피웠을 경우는 췌장암의 위험성이 뭐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정도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술을 만성 음주를 계속하게 되다 보면 이제 췌장이 망가지는 만성 췌장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도 췌장암 발생률이 10배 이상 되고요. 이제 당뇨병과 췌장암의 연관성은 이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60대 이상에서 처음 발견된 당뇨, 그리고 가족력이 없는데 발생된 당뇨, 그리고 당뇨가 있었는데도 갑자기 조절되지 않는 경우는 한 번쯤은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하겠습니다. 네, 새해 금연절주 작심삼일 되지 않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요. 그다음 키워드가 요거죠, 이제. 네. 볼까요? 췌장염이 나왔는데요. 이 췌장염은 왜 걸리는 거예요, 정 교수님? 예, 췌장염은 크게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급성 췌장염은 알코올에 의해서 췌장 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발생하는 알코올성 췌장염과 담석이 췌장의 효소가 내려오는 췌간의 출구를 막아서 생기는 담석성 췌장염이 가장 큰 흔한 두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예. 일단 급성 췌장염의 원인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만성 췌장염의 경우에서는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은 췌장의 실질이 섬유화되고 네. 췌장이 원래 가지고 있는 외분비 기능이나 내분비 기능이 상실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상태가 되면 환자는 극심한 상복부 통증이나 당뇨 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또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 췌장염 자체가 췌장암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술 많이 마시면 이렇게 뭐 간만 나빠진 줄 알았더니 맞아. 췌장이 이렇게 안 좋아질 수가 있네요. 근데 췌장염이 췌장암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진짜. 윤 교수님. 네, 앞서 말씀 여러 가지 췌장염 원인 중에서 만성 음주로 의한 이제 급성 췌장염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췌장이 망가지는 이제 만성 췌장염이 되는데요. 네. 연구에 따르면 뭐 적게는 7배, 많게는 16배까지 췌장암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만성췌장염이 또 중요한 게 이 증상이나 이런 영상 소견들이 췌장암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췌장암을 조기 발견하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성췌장염이 되면 췌장암 위험성도 올라가고 조기 진단도 어렵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췌장염이라고 반드시 췌장암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지만 고위험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그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 속에 있는데요. 췌장 낭종 나왔습니다. 이게 낭종이면 암이 될 수도 있는 건지 추적 검사를 그렇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전 교수님. 예. 췌장 낭성 종양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찰랑찰랑한 물이 들어있는 장액성 낭종과 끈적끈적한 물이 들어있는 점액성 낭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액성 낭종 같은 경우는 악성화 위험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점액성 낭종의 경우는 악성화 위험성이 있습니다.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장액성이나 점액성 낭종을 형태학적인 특징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감별 진단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학적인 특징에 따라서 악성화의 위험도를 판단하고 검사 주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악성화 변화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일부의 환자를 제외하고 췌장 낭성 종양으로 진단되는 모든 환자에게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떼어내야 되는 그 낭종은 어떻게 떼어낼까요? 낭종만 떼어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췌장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떼어내야 될까요? 예, 그 췌장 낭성 종양을 낭성 종양만 떼어내는 방법은 없고요. 낭성 종양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를 포함하는 췌장 절제술이 이제 기본적인 수술 방법이 되겠고요. 췌장 낭성 종양이 췌장의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복강경 또는 개복 수술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췌장 안에, 췌장 낭성 종양 안에 이런 어느 크기 이상의 병내 결절이 동반되거나 또는 주변의 췌간이 함께 동반되어 늘어나 있는 경우, 또 추적 관찰을 하는 동안 췌장 낭성 종양이 계속해서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가 이런 악성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들인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이제 췌장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이런 게 생길 수 있대요. 지방 췌장. 저는 지방간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췌장에도 이렇게 지방이 끼나요, 교수님? 네, 그거를 이제 이소성 지방의 하나의 형태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좀 생소한 단어인 이소성 지방은 원래 지방이 쌓여야 되지 않아야 되는 장기에 쌓이는 거를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고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잘 여러 번 들어봤을 지방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간에만 이소성 지방이 쌓이는 게 아니라 심장, 근육, 콩팥, 또 오늘의 주인공인 췌장에도 지방이 쌓일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지방췌장, 좀 용어가 낯설지만 지방췌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지방이 췌장에 쌓이면 아무래도 췌장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인도 있고 화학적으로도 지방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 여러 가지 화학 안 좋은 염증 인자들이 직접적으로 췌장을 망가뜨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췌장 내 지방을 쌓이게 함으로써 췌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종국에는 췌장염, 췌장암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남아도는 지방이 췌장에까지 쌓일 수 있다는 건데 지방간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 노랗게 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방 췌장도 모습이 비슷할까요, 윤 교수님? 네, 뭐 지방간 생각하시면 아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모습을 보시면 원래 췌장이라는 게 이제 어원 자체가 판크레아스라 그래서 이제 전체 살코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붉은 빛을 띠고 혈색이 좀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방으로 뒤덮인 췌장을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죠. 그래서 저런 경우는 이제 인슐린과 같은 이제 호르몬 분비 장애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국인이요. 당뇨병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이게 췌장이 작기도 하고 이게 기름이 껴서 그런 건가요, 교수님?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연구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요. 서양인 대비 우리 한국인이 췌장의 사이즈가 좀 적고 그렇게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방이 더 잘 끼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과 우리 한국인의 췌장 내 지방량을 비교해 봤더니 저희가 한국인이 더 지방량이 아주 엄청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의하게 높은 것을 보고를 한 바가 있고요. 이제 이 그래프에서 나오다시피 비만해도 당뇨병이 잘 생기지만 복부 내장 지방이 많으면은 또 더 잘 생기고 더 직접적으로는 췌장 내 지방이 많이 쌓이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니까
췌장 기능을 급격히 낮춰서 적어도 5배에서 한 14배까지도 당뇨병이 잘 생길 수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췌장이 더 작고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다른 장기 못지않게 신경을 써야겠고요. 네. 마지막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조그마한 키워드인데 가족력이 가족력. 나왔습니다. 이 췌장암이 가족력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정 교수님? 예, 췌장암의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죠. 하지만 가족성 췌장암, 특히 직계가족, 내 부모, 형제 중 2명 이상에서 췌장암이 발생된 경우에는 가족성 췌장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내 직계가족 중에 2명 이상에서 췌장암이 발생된 경우에는 췌장암 발생 확률이 많게는 6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네. 직계가족 중 3명 이상에서 췌장암이 발생된 경우에는 최고 30배까지 췌장암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